네, 오늘은 이제 여름이 되고 나면은 스타일의 변화를 좀 많이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제방을 부르는 건 좀 스타일이 손질이 편한 머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툭툭 말리기만 해도 되는 현실 머리를 해주실 로키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리기만으로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현실머리 로키입니다. 오늘은 디스커넥션 커트와 디자인 아이롱 펌으로 볼륨과 내추럴한 컬이 매력적인 숏컷 디스커넥션 아이롱 펌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모델분께서 단발에 기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스타일 변신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발에서 하는 커트 스타일을 원하셔서 커트와 단발의 중간 느낌인 숏단발 스타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고객님께서 단발의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라방 그 시간 관계상 먼저 커트와 연화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디스커넥션의 커트를 이용을 해서 오늘 최대한 고객님에게 어울리는 볼륨과 웨이브로 인생머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트를 미리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모발 진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델분 같은 경우는 펌어와 잦은 염색으로 인해서 끝부분이 손상이 좀 굉장히 많으신 편이세요. 근데 지금 염색이 돼 있지 않으셔서 뿌리 부분은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래서 모발 진단 자체에서 끝부분은 손상과 그리고 손상모와 산성펌제를 믹서를 해서 연화를 들어갔고요. 뿌리 쪽은 굉장히 건강 모발이세요. 그래서 뿌리 쪽은 건강의 펌제를 도포를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요즘에 그 고객님들의 모질을 보시면 굉장히 손상이 없으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특히 뭐 탈색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탈색 모발이어도 샴푸를 했을 때 탄성이 있다라면 굉장히 컬감이 예쁜 컬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손상 펌제와 그리고 산성 펌제를 1대1로 해서 끝부분에 도포를 해드렸고 이 뿌리 부분은 건강모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로키 원장님께서 이제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산성 펌제하고요, 이제 보통 모형 알칼리를 사용을 해서 끝부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위에는 이제 건강 모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좀 도포 방법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미용사 분들마다 도포 방법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를 진행을 해요. 그 이유는 모발의 손상이 건강한 부분부터 도포를 하시게 되다 보면 이 건강 모발과 손상 부분의 경계 부분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시거나 쭈글거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끝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를 해서 건강한 부분으로 약을 도포를 하시게 되면 이 약이 오버랩이 돼도 손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연화 시간 또한 굉장히 짧게 하실 수 있어서 항상 그 방법으로 pH별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화는 원터치의 개념으로 바르고 있어요. 지금은 숏컷이기 때문에 2단계로 해서 연화를 도포를 했지만 롱머리 같은 경우는 3단계, 4단계로 손상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발에 원터치 개념인데 손상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pH별로 도포를 하기 때문에 약이 겹쳐지는 식으로 해서 원터치의 개념으로 바로바로 연화를 들어가서 바로 열 처리를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발 자체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펌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처리제로 시카 프로틴을 먼저 도포를 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연화가 들어가는데 이 시카 프로틴이 PPT보다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컬을 훨씬 더 탄력 있고 건강하게
연화를 할 수 있어서 도포를 하고 살짝 건조를 시킨 후에 연화가 들어가는데요. 손상도가 훨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포를 하고 건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시고 가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화가 된 상태시고 저희가 펌어 들어가기 앞서서 남성분들 아이롱 펌이 있고 여성분들 아이롱 펌이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롱의 테크닉보다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모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기장은 탑의 기장이 굉장히 여성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래서 한 번에 컬을 만들어서 예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지만 여성분들과 기장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컬을 만들어서 웨이브를 만들게 되면 생각같이 원하시는 컬이 나오지가 않으세요. 모질에 따라서 곱슬을 가지고 있으시면 까져버리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시시하죠. 그래서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직모의 모질 같지만 사실 곱슬기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뿌리의 볼륨과 중간에 약간 깔끔한 컬감을 넣어서 끝에를 컬을 살짝 넣는 식으로 해서 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볼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볼륨을 살릴 때 대체적으로 거의 가르마를 타서 많이 볼륨을 살리세요. 그래서 뒤로 볼륨을 살려버리시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가마에서 살짝 앞쪽에서 볼륨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르마를 약간 6대4의 가르마를 타서 볼륨을 많이 살려요. 먼저 뿌리 볼륨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롱의 온도겠죠. 아이롱 펌, 열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이롱으로 뿌리를 살리실 때는 저는 160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량은 내가 이 모발을 얼만큼 컬을 걸 건지 아니면 모질에 따라서 수분량이 다 다른데, 모질이 좀 가늘고 직모의 모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샴푸 후에 찬바람으로 탈탈 털어서 수분기가 어느 정도 30% 정도 남아있을 때 그때 볼륨을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열펌이잖아요. 모든 열펌에는 열을 가하다 보면은 굉장히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아이롱을 하시기 전에 수분 크림을 좀 발라주시고, 지금 리뉴 크림을 살짝만 손상 부분에 도포를 하신 후에 펌이 들어가면 훨씬 수분을 안 뺏겨서 푸석푸석한 면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볼륨이라는 게 모든 모발이 똑같이 살리는 게 아니고 모질에 따라서 살리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일단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는 모발이 두껍거나 곱슬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을 좀 많이 살리는 건데, 모발이 두껍거나 곱슬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내지는 각도를 너무 많이 또 이상 줘서 볼륨을 살리게 돼버리면 꺾임 현상이 굉장히 많고요. 볼륨이 예쁘지가 않죠. 근데 오늘은 약간 직모성 모질이기 때문에 약 10초씩 3단씩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살리실 때 주의할 점은 왼손으로 텐션을 주신 상태에서 놓지 않고 계속 텐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롱 펌을 처음을 하시다 보면 볼륨을 많이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이롱 펌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볼륨이 많이 사는 것보다 고객님께 어울리는 예쁜 볼륨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이렇게 뒤로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볼륨을 앞으로 살릴 수도 있지만 앞쪽으로 살리시다 보면 굉장히 탑의 볼륨이 너무 많이 살아서 U라인이 굉장히 죽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옆으로 6대4의 가르마를 타서 볼륨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살리실 때 대체적으로 반드시 살린다기보다는 앞쪽으로 살짝 당겨서 뒤에 아이롱에 들리는 정도로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살리죠. 예를 들어서 앞쪽에 들려버리면 굉장히 볼륨이 예쁘게 살지가 않아요. 네. 매직 작업을 하고 나서 아이롱 작업이 들어갔을 때 절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와 반대로 아이롱 작업을 하고 나서 프레스 작업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깔끔한 볼륨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살리시다가 수분이 너무 건조해지시면 살짝 수분을 도포해서 살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먼저 리뉴 크림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쉽게 건조가 되지 않아요. 우리 고객님 모질 상태가 위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강한 상태고 아래쪽은 손상된 상태가 있어서 아래쪽을 먼저 저희 루미네이터 노멀과 산성펌을 믹스를 해서 먼저 바르셨어요. 먼저 도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로 루미네이터 하드를 위에다가 같이 이제 도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버퍼를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은 연화의 좀 상태를 조금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를 사용해 주시면은 약간 큐티클 자체가 약간 쫀쫀해지기 때문에 버퍼를 사용하시고 아모스, 시카,
단백질 샴푸로 중간 세척을 해주셨습니다. 그 위에 워터풀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연화를 좀 매끈하게 좀 빼주셨어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리뉴 크림, 열보호 크림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살리신 후에 U라인 부분, 꺼져 있는 부분에 한 개만 볼륨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리는데 이 U라인의 부분의 모질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대로 직선으로 살린다는 개념으로 살리시면 굉장히 꺾임이 예쁘게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살짝 앞으로 밀어서 볼륨을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 수가 있으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펌을 할 때 꼭 볼륨보다는 이 머리의 느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볼륨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모질에 따라서 시술이 어떤 시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요. 기본 28만 원부터 시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은 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곱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고객님께서 모델분께서 깔끔한 느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프레스로 펴시고 나서 컬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펴시고 나면 볼륨이 꺼질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컬을 거는 것보다 프레스로 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레스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시면 볼륨이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펴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르죠. 오늘 모델분은 곱슬이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뿌리를 살려놨던 위치에서 살짝 꺾어서 볼륨을 살리는 방식으로 볼륨을 곱슬을 펴줄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펴시면 볼륨이 가라앉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을 줘서 펴지 않고 아니면 온도를 낮게 미열로 해서 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이 곱슬을 펴내는데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열, 온도가 180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곱슬이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80도로 펴는데 정말 매직을 하듯이 쫙쫙 펴주셔도 볼륨이 깔끔하게 펴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뿌리를 살리실 때는 거의 뿌리 쪽은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세요.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볼륨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뿌리의 온도는 160도로 살리고요. 그리고 프레스를 하실 때는 다 건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80도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컬을 걸 때는 거의 150도를 사용을 하시는데 컬을 걸면서 모발이 아이롱에 좀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온도를 더 낮춰서 140도로 컬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140도로도 좀 붓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느낄 정도의 모발은 펌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컬을 넣으실 때는 아이롱의 호수를 18호를 사용해서 컬을 걸 거예요. 탑의 기장 자체가 지금 한 19cm 정도 되세요. 16호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컬이 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컬로만 C컬의 느낌으로 컬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분을 뿌리고 나서는 수분이 모발 안에 골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빗질을 통해서 빗어주시고 나서 꼭 와인딩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예쁜 머리를 만들 때 펌이 모두 머리의 볼륨을 살려주실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세요. 저는 커트 자체에서 볼륨을 살릴 수 있는, 살아 보일 수 있는 커트가 돼 있어야지만이 아이롱을 사용을 했을 때도 볼륨이 극대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분에 지금 18mm로 약 한 바퀴 반 정도의 컬을 걸고 있고요. 수분을 뿌려서 컬을 좀 더 많이 걸고 싶다라면 프레스 작업을 조금만 펴서 컬이 들어가시면 훨씬 더 깔끔한 컬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직모의 모발에서는 뜸을 4분의 1뜸으로 해서 컬을 걸었을 때 컬이 훨씬 더 예쁜 머리의 느낌을 만드실 수 있지만 커트 머리의 경우는 컬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컬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만 굉장히 반달 같은 C컬이 들어가는 게 좋지만 단발의 느낌에서는 너무 찍 뻗는 느낌에서는 디자인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C컬이 나와주시면 훨씬 더 멋스러움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사이드는 1.5라기보다도 그냥 끝에 찍 뻗지 않는 자연스러운 C컬만 만들고 있으세요. 모든 펌이 모질에 따라서 직모라면 한 바퀴를 돌리셔도 자연스러운 C컬이 걸리시겠지만 곱슬의 경우 아이롱으로 컬을 돌려버리시게 되면 굉장히 부시시하고 굉장히 거칠어 보이시죠. 그래서 모질에 따라서 모든 펌은 그 대응법을 달리 해야만이 예쁜 머리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연화를 진행하실 때 탈색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탄성이 떨어진 모발은 당연히 펌이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저희 아모스에 멀티 컨트롤러라는 C 제품이 있습니다. 탈색이 한 2번 정도 들어가서도 만약에 탄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 멀티 컨트롤러 이 제품 단독으로 연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뭐 꺾어 보거나 이제 하는 것보다는 로또로 말아서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탈색모는 이제 연화 이제 도포를 하자마자 로또를 말아서 같이 연화 테스트를 보시고 로또를 풀었을 때 이런 S컬이 좀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탈색이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백 부분에서 아이롱으로 컬을 걸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볼륨이라는 게 펌으로 살리시기보다는 커트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커트에서 볼륨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때 아이롱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컬을 많이 넣지 않아도 볼륨이 살아 보일 수 있을 때 가장 그 커트의 디자인이 예뻐 보이죠. 바로 와인딩이 끝나면 중화가 들어갈 건데 보통 중화는 매장에서 부동산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과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펌어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과수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과수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손상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수에 중화제에 킥본드를 10분의 1 정도 믹스를 해서 같이 중화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도 손상 없이 중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킥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의 섹션은 간단하게 투 섹션으로 나눴어요. 디스커넥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커트를 제거를 함으로써 펌을 훨씬 더 용이롭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연결되지 않는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언더라인의 부피를 조절하기 위해서 백에서 90도로 스퀘어로 먼저 없애도록 할게요. 이 언더 부분의 부피를 줄일 건데요. 이어 투 이어에서 이 부분을 없앴는데 여기서 전대각의 느낌으로 커트를 없애게 되면 굉장히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살짝 후대각의 느낌으로 해서 가운데 센터의 꼭지점과 후대각의 느낌으로 잡아서 이 부분의 무거운 부분을 한 번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였고 이 제거하고 나서도 이 네이프에 무거운 무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네이프의 무게감을 좀 더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백에서 무게감을 좀 더 없앴죠.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사이드에서 디스커넥션을 할 건데 사이드에서 디스커넥션을 하는 방식은 저희가 뒤로 당겨서 앞이 길어지는 전대각의 디스커넥션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평으로 해서 무게감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당기셔서 후대각으로 머리를 디스커넥션을 느낌을 줬을 때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오늘은 수평으로 해서 무게감을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무게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옆모습에서 웨이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웨이트가 너무 높아버리면 굉장히 머리가 나이 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웨이트에 설정하는 방법이 전체적인 기장에서 반절의 반절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웨이트를 반절의 반절 이 넘어가지 않는 웨이트를 사용해서 커트 자체로 볼륨이 살아 보일 수 있는 커트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웨이트를 전체 기장에서 반의 반보다 말리시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커트를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웨이트가 낮게 형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탑의 머리를 연결을 스퀘어로 시켜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도 백과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45도 들어서 수평으로 커트, 머리도 그대로 45도로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해 드릴게요. 앞머리 기장이 길기 때문에 앞머리의 기장을 뒤로 옆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살짝 레이어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커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질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사이드를 살짝 질감을 넣어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라인의 느낌이 예쁘기 위해서는 질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질감으로 주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틴닝을 사용해서 질감을 넣다 보면 자라면서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펌의 와인딩이 끝나고 중화까지 다 끝난 상태죠. 건조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건조를 하시는 것보다는 펌을 하시고 나서는 알칼리에서 모발이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 전에 살짝 수분크림을 도포를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손상 부분에만 도포를 해서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무거운 부분에만 질감을 넣어서 머리를 좀 예뻐 보이게 만들게요. 이런 라인들이 좀 무겁기 때문에 질감을 특히 사이드에 구렛나루 부분은 머리가 뭉쳐 있으시면
굉장히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도 브렛나루가 뭉쳐 있으면 굉장히 멋스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꼭 질감 처리를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죠. 지금 오버절의 머리도 약간 무겁기 때문에 살짝 질감으로 슬라이스로 공기감을 넣어줄게요. 단발의 느낌은 이대로 스타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뒤로 넘겨진 상태에서 놔두셨다가 시간을 두시고 꺼내시면 훨씬 더 멋스러우세요. 그래서 살짝 넘겨놓도록 할게요. 백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그라의 슬라이스로 질감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볼륨이 살아 보이세요. 스타일링에서 가장 좋은 게 너무 끈적이는 느낌 스타일링을 하시면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저는 스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손등에 얹혀서 이 머리를 손으로 비볐을 때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흡수가 됐을 때 굉장히 모발의 푸석한 면을 더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컬링 크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서 비비시고 나서 꼭 스타일링 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먼저 붙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라인 부분들을 먼저 가볍게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반대쪽도 먼저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에 남아있는 그 잔여 제품으로 이렇게 살짝 도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면서 멋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